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도쿄 올림픽 있었잖아요. 김난영 아나운서도 보셨죠? 네, 그럼요. 근데 이게 사상 최초로 관중석 분위기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요. 네. 자, 다가오는 다음 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데 역시나 일반인들의 관람은 어렵게 됐습니다. 네, 베이징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선수들이 머무르게 될 숙소나 부대 시설 역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도록 동선을 관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디 20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을 힘차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항공기 소음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양천에서는 39명이, 은평에서는 4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김포공항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진 건데요. 네, 항공기 소음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김포공항 이전이 가능하겠냐는 반응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공항 면적은 여의도와 비슷한 844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 중 가장 큽니다. 이런 김포공항을 이전하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김포공항을 거론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하고 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김포공항 부지 개발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닙니다. 지난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포공항을 옮기면 주택 2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서울시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한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서, 양천, 구로 쪽에 고도 제한으로 피해를 받는 곳에서 더 높은 층수의 집을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0만 호에 가까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가면 국내선 승객은 현재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김포공항 이용객이 모두 인천공항을 이용할 경우 연간 2천억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공항이 현재의 김포공항 여객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힘들다는 물리적 한계도 있습니다. 추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3 여객 터미널을 신설을 해야 되고요. 또 제5 활주로를 건설을 해야만 김포공항에서 연간 이용객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김포공항의 국내선을 유지하고 남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김포공항 이전은 조심스럽다는 입장. 대선을 앞두고 뜨거워진 김포공항 이전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9일 0시 기준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1,231명입니다. 이는 전날보다는 468명, 지난주 같은 요일인 11일보다는 140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양천 39명, 은평 41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마포구 소재 학원 관련 감염으로 지난 14일 학원 수강생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수강생과 종사자 등 29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30명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 86.1%, 3차 46.3%입니다.
집단 감염 여파에 지역사회 안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세진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포 교회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만에 확진자는 17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확진자들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300여 명. 격리 도중 추가 확진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 체계도 바뀝니다. 수도권에서 오미크론 비중은 19%에 불과하지만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대체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도 재택 치료를 받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낮은 위중증률을 고려한 겁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비해 동네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치료 체계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반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출산 지원금인 첫만남 이용권을 신설했다고 밝혔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은 지급 대상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합니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이 되고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데요. 아동 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만 8살 생일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헬로티비 뉴스는 구의회 의장단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신년 특집 미니 인터뷰 오늘은 은평구 의회의 오덕수 운영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코로나로 주민들을 위해 코로나19 지원 관련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을 의장님과 협의하여 신속히 진행하였고 2022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일정 조율 부분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을 돕고자 의원 국외여비 반납 등을 통해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로 둘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평구의회는 스스로 더 노력하여 더욱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에 있는 주요 업무 현장 보고 그리고 하반기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일정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여 의원님들께 최대한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민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홍보 콘텐츠 제작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뉴딜 일자리는 지자체가 미취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관련 일자리인데요.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서울 시민으로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은평구는 3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청년은 3월부터 12월까지 은평 미디어 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양천구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5명을 모집합니다.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혼자 기획과 촬영, 편집을 주관해 양천구의 공식 영상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구는 미디어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 제작비와 스튜디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양천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지원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18일 새벽 2시 20분쯤 은평구 증산동의 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집 내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화재 진압 중 반지하층과 1층에 물이 들어차면서 이재민 3명이 발생해 은평구에서 임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